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커버님이 해주실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커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커버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사연 여기저기 수집하다가 태국 사람을 좀 알게 돼가지고 몇 가지 사연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태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의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던 곳인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끼리십니다. 커버예요. 오늘 얘기는 제가 다니는 그 대학원이 있는 대학교, 거기 학부생 하나가 있어요. 교환학생인데 태국에서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 이름을 가명으로 링링이라고 해볼게요. 링링이는 태국 방콕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로 와서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상태고요. 링링이가 우리나라로 온 지도 벌써 한 1년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오며 가며 봐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태국 하면 또 공포 영화도 유명하고 하니까 혹시 네가 겪은 일이나 주워들은 얘기 없냐 했더니 링링이가 자신의 고향에서 실제로 있었던 약간 무섭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게 된 건데, 링링이네 그 고향 동네는 작고 좀 조용한 곳이라서 범죄, 무슨 사건 이런 건 딱히 잘 안 일어나는 곳이었더래요. 그나마 가끔 일어나는 범죄라고 치면 소매치기, 자전거 도둑 이런 정도? 근데 그 평온하던 작은 마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대요. 링링이가 그 중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하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 일인 것 같아요. 당시 링링이네 학교에서는 매년 가을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이 축제에서는 먹거리 장터도 열리고 학생들 장기자랑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오셔가지고 함께 즐기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행사였대요. 그래서 링링이도 친구들이랑 함께 신나게 축제를 즐겼는데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축제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학교를 나서는데 평소 친하던 같은 반 친구 판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가방이 없어졌다고 울먹거리면서 막 당황하기 시작했대요. 판이는 학교에서도 되게 활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그 중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어놨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더 당황을 했던 거래요. 그래서 링링이랑 친구들이 함께 가방 찾아주려고 학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지만 결국엔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판이는 결국 늦게까지 남아서 가방을 찾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다음날이 됐어요. 아침이었는데 판이라는 친구가 학교에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링링이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전날 되게 심하게 그렇게 속상해 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판이가 학교에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링링이랑 친구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도 판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가 조금씩 웅성거리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판이 어디 갔을까? 집안에 뭔 일 생겼나?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되게 충격적인 소식이 학교에 퍼졌다고 해요. 판이가 실종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비상에 걸렸고 경찰이 학교로 찾아와서 학생들한테 판이 맞은 거 본 시간이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이런 걸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링이도 경찰분 앞에서 진술을 하면서 그날 축제 끝나고 판이 그 가방이 없어졌던 일부터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던 순간까지 자세하게 자기가 아는 한 최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경찰 조사는 꽤나 꼼꼼하게 오래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라든가 동네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고 그랬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큰 사건이 없었다고 했는데 학생이 실종됐다.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심각했나 봐요. 다른 그런 실종보다도. 그리고 한 며칠 정도 지났을까? 경찰이 그 학교 뒤편 숲에서 판이의 가방을 발견하게 돼요. 링링이랑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학교가 술렁거려서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가방 안에는 판이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지만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판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지갑이랑 가족사진 그리고 휴대전화까지는 그대로였는데 그 학교에서 메고 다니던 태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얘기에서 듣기로는 학생증을 이렇게 목걸이처럼 메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메고 다니던 학생증만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지갑이랑 돈 되는 거라 냅두고 그것만 없었다는 게. 그래서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이 수색 범위를 학교 주변으로 좁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봅니다.
이 시점에서 링링이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좀 을씨년스럽고 좀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그만 마을에 사건이 또 발생했대요. 첫 번째 사건으로 뒤숭숭해진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건데 뭐냐 하니까 이번에도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실종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실종된 학생은 링링이의 그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었지만 같은 학년에서 뭐 우리 오며 가며 얼굴 정도는 아는데 이름 모르는 막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런 정도 친한 여학생이었다고 해요. 그 친구도 역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 경찰이 판이 사건을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사건이 계속 생기고 이런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동네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졌고 당연히 뭐 사건의 심각성은 몇 배가 됐겠죠. 전체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꺼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실종된 두 학생 간의 시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좀 수사를 확대했지만 그 두 학생이 같은 학교라는 점 공통점이죠. 이거 말고는 특별히 뭘 했다 이런 연결고리가 나오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두 번째 실종된 학생의 물품을 학교 뒤편의 숲속에서 또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첫 번째 사건과 똑같이 그 학생의 개인 소포는 그대로 있었지만 목에 거는 학생증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의 이런 범행이랄까요? 그런 게 반복되자 경찰들도 이 사건은 단순한 건바이 건의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범죄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철저하게 수사를 더 했다고 해요. 한편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자신들끼리도 말씀들 나누고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CCTV가 많고 뭐 그런 시절도 아니라서 주민들이 직접 자경단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동네 곳곳을 짝지어서 순찰하시면서 애들을 보호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그래서 링링이의 부모님도 그때부터는 뭐 링링이 학교를 갈 때나 집에 올 때면 항상 차로 직접 픽업해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좀 공포에 질려있고 이게 사건에 대한 소문이 우리가 요즘은 워낙 강력범죄가 많아가지고 이거 애 2명 사라진 게 그렇게 큰가 싶은데 그 마을 분위기, 뭐 나라 분위기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학교를 넘어서 막 주변 지역까지 웅성웅성 얘기가 많이 퍼졌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그 동네 주민들한테 학교 뒤편의 숲속에서 좀 의심스러운 흔적들을 발견했다고 공지, 홍보 뭐 이런 걸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숲속에 작은 약간 오두막 같은 낡은 창고였는데 이 창고는 예전에 학교에서 물건을 보관하거나 뭐 농기구나 뭐 이런 걸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런 창고인데 근데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안 쓰게 돼가지고 방치가 돼서 되게 오랫동안 신경을 아무도 안 썼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주변을 막 탐문하고 조사하던 과정에서 그 창고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을 됐다는 거죠. 그 창고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그 학교에서 사라진 그 애들의 학생증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사라졌는지 모를 어떤 여러 장의 신원불명의 학생증들이 발견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애들의 사진이랑 신상 정보가 적힌 무슨 종이 이런 것까지 함께 놓여 있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우연히 거기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를 통해서 수집된 것이 명백했죠. 그래서 경찰은 요거 일단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창고 주변에 잠복해서 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꽤나 오랫동안 수색하고 잠복하고 했는데도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딱히 나타나진 않았다고요. 아니 그 사람 자체가 안 지났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은 그래도 범인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창고 주변을 포함해서 숲에 순찰을 되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해요. 창고가 발견된 이후에 마을은 뭐 당연히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이제는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것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가 애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게 좀 명백하잖아요. 이쯤 되면은.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약간 불신이 좀 맴돌았대요. 학교에서도 막 교사랑 직원들도 서로 막 의심하고 긴장하고 이랬대요. 뭐 애들도 마찬가지로 링링이나 뭐 친구들 역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여차여차 그래도 학교 생활하고 일상생활들을 영위해 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링링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대요. 평소 링링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작은 동네 놀이터 같은 게 하나 있었다는데 그날따라 그 놀이터의 미끄럼틀 옆에 보통 나무 벤치 이런 거 있잖아요. 길다란 거. 거기에 검정색 후드를 뒤집어 쓴 무슨 낯선 남자 같은 느낌의 사람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날 날씨가 되게 더웠다고 해요. 더운 날씨인데 검정 후드를 깊게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서둘러 가야겠다 그러면 가는데 앞으로 지나쳐가는 순간 그 남자가 좀 중얼거리는 느낌으로 말을 했대요. 네가 다음이야. 그래서 링링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집으로 갔고 부모님한테 바로 알렸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경찰에 당연히 신고했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줘가지고 놀이터 근처 수색했는데 남자는 사라졌다고 하고 링링이는 그 검정 후드를 쓴 남자가 과연 이 실종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괴한인지 뭔지 모르잖아.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또 링링이랑 그 가족한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 놀이터에서 그 후드를 쓴 남자를 보고 난 이후에 링링이 당연히 예민해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졌죠. 그래서 부모님도 물론이고 경찰까지 나서서 놀이터 주변도 이제 수색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행적은 또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경찰이 조언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링링 부모님이 링링은 이제 절대 아무데도 혼자 다니지 못하게 했대요. 학교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부모님이 직접 항상 동행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식으로 생활이 완전 바뀐 거죠. 그렇게 더 조심하고 안전에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는 잡히진 않았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마을에서의 실종 사건은 2건 이후에도 발생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불안하죠. 왜냐면 그 남자가 그 중얼거리면서 네가 다음이야 이 말 한 게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만 그 순간이 떠오르고 불안하고 공포감 들고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불안에 떨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이제 링링이가 한밤중에 그냥 잠에서 깼대요. 그냥 갑자기 깰 때 있잖아요. 그렇게 깼대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 쪽으로 가는데 거실에서 물을 마셨대요. 자기 방에서. 거실로 뚜벅뚜벅 가서 창문을 생각 없이 봤는데 창문 쪽에서 그러니까 거실 창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이제 움직이는 걸 좀 봤다고 해요. 순간 숨이 막히죠. 얼어붙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좀 풀고 부모님 깨우려고 막 방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돌아가는 찰나에 그 순간에 창문에서 손톱으로 치는 느낌 있죠. 탁탁거리는 소리. 탁탁 하는 그 가벼운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근데 링링이 이제 순간 부모님 가는 것도 있고 멈춰가지고 용기를 내서 창문을 천천히 이제 실눈 뜨고 바라봤더니 거기에 그 놀이터에서 봤던 검정 후드 남자가 같은 의상으로 창문 너머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얼굴이 이제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쳤긴 한데 뚜렷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렷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니까 이제 링링을 바라보는 약간 웃음은 확실히 느껴졌대.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부모님도 막 다 깨고 놀래서 달려 나왔는데 정신없이 막 이렇게 불 켜고 하고 보니까 남자는 또 자취를 감췄고 그래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도착하니까 남자가 사라진 뒤였고 경찰에서도 이걸 또 주시하고 링링 가족의 집 주변도 철저히 순찰해주기로 했어요. 점점 순찰의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숲에서,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고 해요. 링링은 불안했던 점이 남자가 확실히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고 내가 제일 편안해야 될 집안에서조차 혼자 있는 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면서 이사를 다 같이 얘기를 했대요. 이사를 갈까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겠죠. 아마 현실적인 게 당장 이사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래서 링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곳곳에 보안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치하고 이제 경찰분들한테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더 순찰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정도였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조금 반전같이 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그 링링의 부모님이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였대요. 그 사건이. 다른 학부모들끼리 최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한 학부모님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대요. 그분 말을 따르면 최근에 그 링링네 집 근처로 이사 온 남자가 있는데 그 남성은 학교 근처를 배회하면서 아이들 좀 관찰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긴장하고 예민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남자라니까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그분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이상한 남자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허위로 신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찰한테 얘기가 들어가기도 했고 그랬대요. 그래서 링링 부모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집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그랬더니 위치를 들으니까 이제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그 집이 링링이 자주 가던 그 아까 그 말씀드린 놀이터 있죠. 그 놀이터 맞은편에 작은 골목이 있는데 그 안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링이 집 기준으로 크게 멀지 않은 곳. 링링 부모님은 이게 좀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경찰한테 이 사실을 바로 알려드렸고 경찰이 바로 그 남자의 집을 조사했대요. 근데 집에 따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찾아가니까 있더래요, 사람이. 그래서 그 남자가 예상보다 되게 순순히 들어오시라고 집안 조사하라고 허락했대요. 근데 집에서 놀라운 물건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실종된 학생들, 학생증, 창고에 있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다 쫙 그 남자 집에 있더라는 거죠. 이거 빼박이잖아요. 그럼 실종 사건의 범인이거나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도 이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은 분명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발견된 게 그 남자가 주장하기를 자기는 절대로 그 링링의 집에 직접 간 적이 없다.
링링이 봤다는 검정 후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뭐 실종 사건 그거는 난 잘 모르겠지만 나 이거 그냥 주순 거다 뭐 이렇게 되도 않는 변명했겠죠.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링링 집에 그 당시에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를 했대요. 이거를 제가 듣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납득할 만한 증거였으니까 받아들여졌겠죠. 실제로 그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가 링링 집 창가에서 발견된 시간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됐다고도 해요. 이제 혼란스러우시는 거죠. 분명 이 사람이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출 만한 증거는 다 나왔지만 링링이의 집에 나타났던 남자는 절대 아닌 거는 또 명백해졌으니까요. 예. 그러면 링링이가 봤던 그 남자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이제 어떤 경찰과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이제 링링 가족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죠. 예. 그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 검정 후드의 남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여전히 링링이 주변을 배회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하루하루가 막 긴장과 막 불안의 연속이었겠죠. 링링이는 네,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이 드셨대요. 이사는 그때 힘들다고 했으니까 한동안 외할머니 댁에 링링을 보내서 지내게 했대요. 할머니 댁이 그 교외에 조용한 마을에 있었는데 같은 마을은 아니었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라면 우리 링링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신 거예요. 링링이도 그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서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는데 하지만 외할머니 댁에서도 그 깊은 곳의 불안감이 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남자가 그 웃었던 모습 있죠. 그 실루엣 비쳤다는 거 그거랑 그 다음은 그 중얼거림이 계속 맴돌듯이 좀 돌았대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래서 학교 끝나고 여느 때와 같이 차로 데려다 주셔서 외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에서 그러니까 집안이에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희미한 중얼거림인데 순간 옥삭해지죠. 그래서 그 남자 중얼거림이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거 방문을 못 열고 딱 멈춰 서 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는지 다가오셔가지고 링링의 표정을 딱 한번 보고 문을 확 열었대요. 그러니까 방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꼼꼼히 둘러봤는데 그냥 텅 빈 방이었고 링링이는 내가 이게 진짜 예민하구나 헛소리 들은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좀 달래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막 링링이 쳐다보면서 한마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요즘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나 소리 같은 거 들리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고 했대요. 예. 그래서 한참 말을 좀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더니만 할머니께서 어렵게 말을 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금 많이 위험하다고. 사람도 아닌 게 너한테 붙어있다고. 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뭔 말을 하시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최소한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그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링링의 외할머니께서 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영적인 감각이 매우 예민한 분이셨다 뭐 그런 분인데 링링이를 처음 할머니 댁에 데리고 온 순간부터 걔 뒤에 뭔가 붙어있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애잖아요. 지금 대학생이 내가 들려준 옛날 얘기니까 어린 손녀가 무서워할까봐 이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급하게 여기저기에다가 무슨 가루 같은 거 뭘 뿌리셨다는데 부적을 붙이고 가루를 뿌리고 이러면서 대책을 막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링링이 누워서 잘 때가 됐는데 밤에 옆에 눕혀두고 끊임없이 기도 같은 걸 막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링은 잠을 안 자고 할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이에요. 밤에 방문 밖에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현관문 앞도 아니고 방문 앞에서 링링이 방 앞에서 할머니가 표정이 막 무서워지시더니 링링을 갑자기 누워있는데 확 들쳐가지고 꽉 끌어안으면서 문을 향해서 소리쳤대요. 누구냐? 여긴 네가 올 것 아니다! 이러면서. 근데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계속 노크 소리만 점점 세게 막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엄청 무서운, 진짜 그렇게 무서운 표정 본 적이 없다는데 그 무서운 표정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 어금니 깨물면 이렇게 턱 근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그냥 꽉 깨무시더니 문을 그냥 꽉 열었는데 방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링링은 분명히 본 것 같다는데 복도 끝자락에서 검정 그 후드 입은 남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인 것 같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할머니도 보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 방향을 향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약간 주문 같은 거? 그런 걸 막 중얼중얼 하시면서 크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예. 그러니까 그 형체가 약간 움찔하지 놀란 것처럼 움찔하는 느낌이 들더니 껌껌하게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도 그 이후로 링링이는 그 검정 후드의 남자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 링링한테 붙었던 그 존재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이제 링링의 공포와 불안해했던 기운들 네.
그런 것에 끌려왔던 일종의 악령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링링이 그 마주쳐서 다음은 너야라고 했던 후드 남자, 인간, 그 범인과는 또 전혀 다른 존재였던 것 같더래요. 정리하면 경찰한테 잡힌 남자는 실종 사건의 진범이 맞고 링링의 집까지 찾아서 위협한 적이 없었고 링링이 보았던 창문 밖의 남자의 형태는 그 범인의 형태를 한 악령이었던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에필로그처럼 좀 텀을 두고 네. 이제 링링이가 들려준 후일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접을게요.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마을의 어른들과 이제 뭐 승려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마을에 오래된 비밀 하나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링링이 살던 근처의 그 숲, 처음에 그 파니가 없어졌던 숲, 예. 숲에 원래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좀 금기시까지는 아닌데 잘 안 가는 장소였대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유가 한 십수년 전일까요? 수십 년 전일까요? 하여튼 꽤 시간이 좀 전에 그 숲에서 마을 청년 몇 명이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서 패싸움 같은 걸 크게 벌인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 사고로 사망한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을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되게 충동적인 성향의 인물이었대요. 예. 그 사망한 청년은 생전에 막 주변 사람들한테 주먹 휘두르고 괴롭히기를 반복했어서 죽은 후에도 그 심보가 어디 안 간다고 원한을 품고 영원히 숲 근처를 떠돌았다는 이런 미신 같은 소문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비슷한 분노와 어떤 증오를 품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은 어떤 실종, 유괴, 이런 비극을 어휴. 반복하도록 부추겼다. 오. 뭐 이런 골자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그럼 그 잡혀갔던 범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령의 감정과 동조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래서 그 악령이 그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시킨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범죄를 저지를 질 나쁜 놈이 저지른 건지 그건 모르죠. 아무튼 확실한 건 그날 밤 링링이가 직접 마주한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숲에서 죽은 나쁜 심성의 청년의 영혼이 그 범인의 모습으로 둔갑한 상태였던 거고 다행히 그 후에 마을 차원에서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통 의식? 뭐 우리나라로 좀 구실 것 같아요. 왠지 제 생각에. 예. 전통 의식을 통해서 악령과의 그 어떤 연결 이런 걸 단절을 시켰대요. 네. 그 이후로는 혹시나 모를 안전을 위해서 숲과의 접촉을 좀 마을 안에서 완전히 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링이가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도 그날 사건이 복귀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들려주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을 정도로 그 말을 하면서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오싹한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시들무에서 현실 공포, 영적인 공포 이렇게 큰 줄기를 좀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번 사연 수집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의 좀 부정적인 감정이랑 원한이 결국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인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점에서 어떤 유형의 공포이건 그 발화점에는 예. 현실이든 영적이든 결국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혼자 또 괜히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소소하게 생각해본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귀족님들이랑. 지금 그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커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한, 분노 뭐 이런 건 다 마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결국에는 표정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었어, 억울하게. 그랬을 때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귀신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감정만 남은 상태에서. 네, 그 생각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소소하지만 다뤄봤습니다. 오늘 커버님 또 이야기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커버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안 눌러서 급하게 눌렀습니다. 이거 이놈 아저씨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놈 아저씨 올까봐 허들짝 놀라서 얼른 켜서 누르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 이놈 아저씨는 존재하는 것일까? 예. 돌비님 아니셨는지. 그럴 수도 있고요. 꿈에서 예. 근데 이상하게도 이놈 아저씨라는 교육을 시킨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도 이놈 아저씨라고 하면 딱 무서워해요. 저희는 그 빠따 아저씨라고 더 무서운 분이 계셔가지고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커버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태국에서의 이야기들은 몇 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뭐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태국으로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커버예요.
제가 전에 태국에서 온 그 링링이라는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 해드렸었는데, 오늘 태국 2편인데요. 그 링링이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가 다니는 학교 학생인데 교환학생이고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말 되게 잘하는 친구고, 어쨌건 그 링링이가 태국 방콕 출신이에요. 근데 방콕 하면 보통 떠오르시는 게 다양할 수도 있는데, 보통 생각하면 뭐 관광지, 먹거리, 그리고 우리 이제 야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유명하다고.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링링이 얘기는 아니고 링링이의 친한 언니가 겪은 일인데, 실제로 방콕에 있는 한 야시장에서 벌어진 얘기라고 해요. 그 방콕 야시장 분위기를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인파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특히 유명한 야시장일수록 그 온갖 음식 냄새, 사람들 떠드는 소리, 가게 사람들, 뭐 주인분들 호객하는 소리, 네.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 뭐 이런 게 막 뒤섞이면서 그거만의 되게 독특한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시장 조명이 노랗거나 빨간빛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다기보단 약간 음침한 느낌도 있고요. 물론 관광객에게는 그 음침함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링링의 언니 이름을 뭐 가명으로 그냥 들은 대로 핀이라고 해볼게요. 핀 언니는 링링이보다 한 4살 정도 많았다고 해요. 그 언니가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항상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녔대요. 근데 그 언니가 특히 그 야시장처럼 사람들 막 표정, 풍경 이런 게 되게 풍부한 장소에서 사진 찍는 걸 되게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핀 언니가 혼자 방콕에 있는 유명한 그 야시장에 갔었대요. 그날따라 날씨도 태국 날씨라서 습하게 더웠고 사람들도 유난히 많아서 좀 정신이 되게 없었대요. 근데 사진 찍는 사람들은 아실 거라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핀 언니도 그런 장면을 좀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열심히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창 사진을 찍으면서 야시장 골목을 헤매던 중이었대요. 그 시장 골목 구석에 되게 허름한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유난히 특히나 더 어둡고 낡은 그런 분위기라서 눈에 띄었대요. 그게 외관이 간판도 제대로 없고 조명도 약간 희미하게 좀 켜질랑 말랑 그런 정도였다고 해요. 보통 구매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언니는 그런 특이한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그 가게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었대요. 들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 가게 안에서 나이가 좀 있는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눈치가 보이기도 하니까 얼른 카메라를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뭐 사진 찍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노인분이 뭔가 뭐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고개를 끄덕이는 걸 미세하게 하면서 되게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핀 언니가 감사의 의미로 태국말로 감사하다가 컵쿤카 뭐 이렇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네, 뭐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미소로 화답을 하고 사진을 몇 장 찍었대요. 사진 찍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소름이 확 돋더랍니다. 그날 날씨가 뭐 더웠다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찰칵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좀 차갑게 느껴지더래요. 예. 그래서 뭐 에어컨이 있나 둘러봐도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희미한 전구 하나만 있고, 그래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뭐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일단 얼른 벗어나기로 했대요. 그렇게 가게 앞을 벗어나서 시장 골목으로 다시 돌아왔고, 언니는 사진을 찍던 것을 다시 이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상한 점이 생겼던 게, 이상하게 그 이후로 찍는 사진마다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조명이 뭐 빛 반사가 이상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그 사진에 계속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사진 찍는 뭐 컨디션이 별론가 뭐 이러면서 언니는 별 생각 없이 그날 찍은 사진을 대충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돌아온 그 핀 언니가 평소에 찍었던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겨서 하나씩 우리 하듯이 뭐 넘기면서 확인을 하고 있었대요. 사진 찍는 걸 이분이 진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찍은 사진을 바로 그날 저녁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은 편집도 좀 하고 SNS 이런 데도 올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진을 쭉 보니까 그날 찍었던 사진 중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게, 아까 그 허름한 가게 그 사진부터가 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진이 전부 흔들렸다고 해야 될까요? 초점이 아예 나가거나 어둡고 뿌옇게 찍힌 사진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왜냐면은 이 핀언니라는 사람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진을 되게 오래 찍은 사람이라서 대놓고 흔들린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막 초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한 장, 두 장 사진을 넘기다가 이상한 걸 좀 발견을 했대요. 사진 속에 뭔가 희미한 형체가 찍혔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형체가 너무 흐릿하고 희미해서 뭔지 잘 몰랐는데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봤더니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마치 우리 흔히 공포 얘기에 나오는 심령 사진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언니가 사진을 찍을 때 당시에 그 자리에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흔들릴 만한 피사체가 될 만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없었다는 거예요. 시장의 그 허름한 가게 앞에 노인 한 분, 그 사람 외에는 그 순간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찬찬히 보니까 그 사람 형체가 되게 특이했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몸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목과 머리 부분이 뭔가 좀 흐릿하게 비틀어져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 렌즈 문제거나 뭐 빛 반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좀 분석을 나름 해봤대요. 근데 이제 확대를 하고 여러 사진들을 넘겨볼수록 그 형체들이 찍힌 것들이 너무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핀 언니가 사진을 찍을 때 정확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해요. 그게 약간 표정이 느껴지는 게 뭔가 평온하긴 좀 힘든데 불편한 표정이었고 미소 짓는 것 같은데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불길한 느낌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사진을 끄고 그날은 그냥 컴퓨터 끄고 잊어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며칠이 지났대요. 핀 언니는 그 사진은 완전히 까먹을 정도가 됐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컴퓨터를 켜보니까 바탕화면에 사진이 한 장이 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드래그 해놨나 싶어서 확인했더니 근데 하필 그 나와 있는 사진이 또 그때 그 시장에 이상한 형체가 찍힌 그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깜짝 놀래죠. 자기가 그 사진을 바탕화면에 띄워놓을 이유도 없고 근데 컴퓨터를 누가 뭐 조작할 일도 없고 자기가 혼자 사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사진 속 그 흐릿한 사람 느낌이 나는 모습이 처음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사진이거든요. 그날 찍은. 이걸 뭘 확대나 뭐 수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원래 있던 사진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느낌. 너무 무섭죠. 그래서 사진을 그냥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 삭제. 그런 식으로 삭제를 하는데 이것도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삭제 버튼을 딱 뭐 엔터나 뭐 하여튼 뭘 지우는 버튼 누르는데 그 사진 속 형체에 입이 있을 법한 위치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대요. 기분 탓이겠죠. 근데 어쨌건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진을 찍었던 그 야시장 근처에는 절대로 아직 가지 않겠다고 했대요. 근데도 기분상으로 그 사진을 삭제하면서 느꼈던 그 표정 그게 계속 생각나면서 그 형체가 뭐 마치 사진 속에서 나와서 나랑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자꾸 생각하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고 생각을 하지 말자. 기억을 잊어버리자. 그 사진도 지웠고 그 시장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진짜 그런 생각도 안 들 거고 더 이상한 일은 없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핀 언니의 생각과 달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상했던 일은 핀 언니가 다니던 대학에서 생겼대요. 예. 핀 언니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기묘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 느낌 뭐냐면 그 강의실 맨 뒤편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왜 괜히 느껴지는 시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해도.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핀 언니가 뒤를 얼른 돌아봤대요. 근데 당연히 강의실 맨 뒤쪽은 빈자리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사람은. 그래서 헛것이다. 기분 탓이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진짜 이상한 게 강의를 듣는 내내 그 쳐다보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되게 점점 형체를 가진 듯이 머릿속에서 강렬해져서 되게 수업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나가면서 수업 끝나고 핀 언니가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혹시 뭐 수업 시간에 누가 내 뒤에 들어왔었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뭐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강해졌고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 며칠 뒤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해요. 핀 언니가 집에서 혼자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들 때 우리 의뢰 그렇듯이 불을 껐는데 문득 천장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한 불을 꺼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도 음영이 더 깊으면 뭔가 형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형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천장에서. 그래서 이게 창문에서 들어온 불빛 때문에 뭐가 반사가 되는 건가 그러면서 천장이니까 팔도 안 닿고 뭐 잠을 그냥 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침대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소리는 처음이었대요. 근데 그 소리는 뭔가 바닥을 천천히 긁는 소리 같았대요. 무서웠지만 뭐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침대 옆을 쓱 비춰봤대요. 근데 바닥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상황적으로는 안심할 만한 상태가 됐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방 구석에서 그 순간에 더 선명하게 부정하기 좀 힘든 어떤 형체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방 불을 켜서 전체를 둘러봤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그 진짜 이상한 거는 방 불을 켜도 마치 그 첫 번째 사건 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이 나를 쳐다보는 듯한 그게 또 느껴졌다는 거예요. 싸한 느낌이. 또 그날 밤에 일단 결국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날 언니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한테 그간 일어난 일들을 쭉 조심스럽게 말을 해봤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당연히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기가 허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대수롭지 않게. 근데 딱 한 친구만 조금 진지하게 들어주더랍니다. 친구가 약간 신기, 한국말로 신기겠죠? 뭐 신기 같은 게 있는 친구였는데 핀 언니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좀 진지해지면서 굳었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 꺼내는 게
피나 너 혹시 최근에 네 맨날 사진 찍고 다닐 때 이상한 거 찍힌 적 있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나지막히 말을 하는데 사진 있냐고, 아니면 뭐 삭제했으면 복구할 수 있냐고, 뭐 한 장이라도 있냐, 나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좀 불안감 이런 게 있으니까 친구랑 함께 사진 복구하려고 했대요. 그 휴지통에 버리고 삭제했던 거를. 그래서 복구를 하고 휴지통에 있는 거를 꺼내려고 했는데 휴지통도 없고 뭐 파일도 없고 삭제했던 그 사진은 다시 나타나진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친기 있는 친구가 사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진짜 미안한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그 야시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피노님 당연히 싫죠. 너무 무섭고 다시 가는 게. 하지만 친구가 이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현실을 침범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단호하게 되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얘기도 좀 듣고 하면서 며칠 뒤에 피노 언니는 그 신기 있는 친구랑 함께 다시 야시장으로 갔대요. 처음에는 시장 분위기도 밝고 뭐 북적거리고 막 화려해가지고 오히려 막상 가보니까 불안감이랑 공포심 같은 게 조금 덜했대요. 그래서 괜찮나? 그러면서 좀 안심을 하던 찰나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사진을 찍었던 그 골목 쪽으로 다가가니까 다시 찾게 되니까 이상했대요. 그 가까이 갈수록 심리적인 건지 실제로 뭐 영적인 건지 이상한 압박감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우리 몸 전체가 엄청 무슨 무거운 무게에 눌리는 것처럼, 이건 전해드리는 거 아니고 제 느낌인데 마치 우리 어렸을 때 햄버거 할 때 눌리는 그런 압박일 것 같아요. 가슴 답답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친구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는지 표정이 되게 심각했었대요. 그 신기 있는 친구도. 친구가 좀 앞장서서 조금씩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좀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나쁜 기운을 쫓으려고 지가 알고 있던 태국의 전통 기도 같은 걸 속으로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핀 언니가 골목 입구에 딱 발을 들여놓은 순간에 갑자기 친구가 돌아서서 팔을 딱 잡고 멈춰 세웠대요. 핀 잠깐 멈춰라고. 뭐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핀 언니가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딱 멈췄죠. 근데 그때 친구가 갑자기 그때 중얼거리면서 되게 차분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뭐를 보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핀 언니는 이제 그 뭘 보는지 너무 궁금하면서도 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의 시선을 천천히 바라보는 곳으로 따라가 봤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따라가 보니까 골목에서도 되게 깊은 끝쪽에 희미한 형체 하나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해요. 근데 형체는 사람 같긴 했는데 정확하게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굉장히 이상했답니다. 그 사진에서처럼 형체의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냥 윤곽만으로도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게 약간 느낌이 누군가가 어두운 그림자만 남겨놓고 실제 몸은 이렇게 쏙 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그 형체가 골목 끝에서부터 되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래요. 친구는 이제 급하게 피던이를 데리고 골목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해요. 이제 숨 차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친구가 말했대요. 야, 너 이거 보통이 아니다. 너 절대 다시 이 시장 오면 안 되고 저거는 그냥 귀신이 아니라고. 누군가 이곳에다가 뭔가 나쁜 걸 불러서 심어놓은 거라고. 근데 네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를 정확히 주시하고 알아챈 것 같다고. 핀 언니는 친구 말을 듣고 이제는 진짜 무섭죠. 내가 도대체 뭘 찍은 걸까? 그 형체는 정확히 뭘까? 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핀 언니는 그게 그냥 귀신이든지 뭐든 간에 그냥 자신이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보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들고 갔던 사진기가 폴라로이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무슨 연유에서 그랬는지는 진짜 이건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냥 가면서 뭔가 아쉬움이었을까요? 뭔가 궁금증이었을까요? 그냥 사진을 딱 찍고 막 흔들면서 뛴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 말 듣고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사진을 뽑아서 보고, 그래서 사진을 받아 들고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뭐 풍경, 골목,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찍혀 있는데 우측 상단 오른쪽 끝 모서리 쪽에 검은 덩어리 같은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그래서 보니까 검은 덩어리가 좀 이상하대요. 이게 뭐 손가락이 찍힌 거나 뭐 카메라에 달린 스트랩이 찍힌 게 아니라 아까 그 사람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빗 번진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뭐 우리 밤이니까 그런 거 나올 수 있지. 그렇게 민감하게 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진을 버릴까 싶은 순간에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진 잘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는 줄 알고 뭐 잘 나왔다니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 상황이 무슨 장난이냐. 근데 말을 하다가 말을 끊었대요. 왜냐면 친구가 옆에 뒤에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귓속말을 하기엔 좀 멀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늘하고 막 심장이 쿵쿵 튀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든 사진이 미끄러서 바닥에 툭 떨어졌는데 급하게 사진을 줍고 다시 사진을 확인했는데 이게 더 소름이 돋았대요. 왜냐면 아까 그 검은 덩어리가 사진에서 좀 이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친구야 이러면서 이거 보라고. 아까랑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아니다. 우리 착각하는 거다. 일단 이 야시장 나가자. 또 나가서 그날 밤이 됐고 그 이후로 신경이 계속 쓰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은 버렸고 분명히 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공포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사진이 처음부터 탁자에 있었던 것처럼 책상 옆에 있는 거예요. 침대 옆에. 근데 사진 속 검은 덩어리는 형체가 더 커져가지고 사진을 한 반쯤 채워 있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미치겠다.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내가 뭐 흘린 거라고 쳐도 이건 확실한 거니까 이걸 잡아 찢으려고 했대요. 그냥 찢어서 어떻게 갈기갈기해서 버리려고.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사진이 쇠처럼 단단한 건지 내 손에 힘이 빠진 건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착각 아니야. 우연도 아니다. 와 소름이 팔뚝도 쫙 올라오는데 그때 핌의 방문 밖 복도에서 집안의 복도죠. 밖은 아니고 삐걱하면서 무슨 발소리 같은 게 들렸대요. 핌은 혼자 살고 있었고 아침 시간은 아무도 집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근데 발소리는 삐걱삐걱 점점 방 앞까지 다가왔고 문고리를 잠근 것도 아니고 문고리를 바라봤대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건 귀신 영화 같은데 저도 들으면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문이 열리는 걸 봤대요. 그래서 문이 쭉 끼릭 열리면서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무슨 햇살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그 빛 사이로 긴 그림자가 방바닥에 스르륵 펼쳐졌대요. 형체는 안 보이고. 근데 확실한 건 그림자가 있다는 건 피사체가 있는 거고 그럼 누군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그림자가 쫙 퍼져서 사라지면서 문이 완전히 열렸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복도는 그냥 텅 비었고 햇빛만 있고 그제서야 좀 무서운 마음이지만 몸을 움직여서 떨면서 문까지 걸어가서 복도를 봤는데 네. 역시 아무도 없죠. 근데 문득 발밑에 뭔가 밟히는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내려서 보니까 그 그림자가 퍼지기 시작한 자리에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 검은 덩어리는 아까 전에 반 정도 차서 탁자 위에 올려놨었는데 사진이 새까매져 있는 거죠. 차마 그 사진을 집을 용기도 안 나가지고 그냥 방문 쾅 닫았대요. 그리고 그날은 불안해서 방에서 계속 있었고 이걸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저 혼자 있는 방은 숨막힐 것 같긴 해도 나가기도 무서웠고 그래서 이제 핌이 고민 끝에 이제 사촌 언니가 있어요. 친한 사촌 언니가 있다는데 뭐 영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친하니까 우리 가까운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사촌 언니를 찾아가서 일을 터놓기로 했대요. 사촌 언니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장난으로 다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 몰골이 어땠을 것 같냐고요. 막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사색이 됐겠죠. 진지하고 절박하게. 그러니까 같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핌한테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정확히. 그러니까 야시장 위치 또 얘기하고 뭐 어디 뭐 골목이었고 뭐 노인분이 어쩌고 했고 뭐 쭉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나를 잘 케어해 주셨던 아는 분이 계신다고. 이게 한국으로 치면 무당 비슷한 거라는데 발음이 랑송이라는 게 있대요. 랑송인데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랑송 아주머니인데 그분을 좀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핌과 그 사촌 언니는 소개받은 랑송 아주머니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핌의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면서 사진 가져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꺼먼 사진을 들고 와가지고 핌이 이제 꺼내서 용기 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 랑송 아주머니가 사진을 보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이거 평범한 거 아니라고. 이거 너도 이제 다 알았겠지만 찍히지 말았어야 할 게 찍혀서 그렇다고. 이게 지금 너한테 붙으려고 하는 중에 사진 나오고 들어가고 하기 직전이라고. 그 랑송 아주머니도 그 지역 연구에 계신 분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핌이 사진을 찍은 그 야시장 근처가 원래는 무용고의 어떤 시신이나 어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막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고 되게 잘 해가지고 안치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그곳에 자리 잡고 묶여있던 어떤 원혼 하나가 핌을 따라온 것 같다고 했어요. 원혼은 사진을 통해서 사람한테 붙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맞아요. 했대요. 그분께서. 그래서 랑송 아주머니가 뭘 하셨냐 그랬더니 사진을 그 부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 부적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 그걸 부적으로 접어가지고 종이로 포장하듯이 싸고 어떤 복잡한 의식을 좀 실었다는데 그리고 그걸 도로 돌려줬대요. 이걸 뭐 태우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돌려주면서 이걸 품고 다니되 절대 풀지 말고 다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쪽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근데 이 사진을 포장한 이 부적은 버리지 말고 훼손하지도 말고 이걸 열어보지도 말고 들고 있어라. 야,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말대로 야시장 근처에는 뭐 다시는 안 갔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이상한 일은 일단은 일어나진 않았대요. 네. 근데 얘기를 전해준 그 링링 학생이 사실 처음엔 재미삼아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이후에 링링 역시 가끔 사진을 찍을 때 좀 불길한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물론 이야기 역량이니까 무서운 얘기 보면 우리가 머리 못 감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영향을 받은 건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사진의 영적인 존재가 찍힌다. 그러니까 심령 사진 뭐 이런 괴담은 되게 어떻게 보면 클래시컬한 공포 얘기의 소재죠. 근데 이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건너서 이렇게 실화라고 하면서 들으니까 되게 새롭게 느껴져서 좀 섬뜩했고, 근데 한편으로 든 생각은 이게 뭐 클래시컬하고 자주 얘기되는 괴담들, 화장실, 군대,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자주 화제되고 있다는 게 거꾸로 말하면 그게 그만큼 실제로 많이 일어나니까 보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제일 찝찝했던 거는 귀족분들이나 뭐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태우거나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고 싸가지고 어디 묻은 것도 아니고 들고 다니라고 한 게 저는 그게 좀 독특하면서도 되게 찝찝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야시장 그리고 뭐 귀신 뭐 이런 클래식한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짧지만 들고 와봤습니다. 야, 섬뜩하네요. 커버님께서 이런 이야기류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아닙니다요. 오, 랑송? 아니, 저희에게 대부분 알려져 있는 건 영화 때문에라든지, 랑종이라는 단어가. 좀 맞다. 랑종 영화가 있구나. 있죠. 그게 같은 뜻인가요, 혹시? 네,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정확히 발음을 랑송이라고 하길래. 뭐, 랑송, 아니면 랑종, 뭐, 이렇게, 뭐, 어떤 발음이든 들리겠죠. 예. 그러니까 뭐, 커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커버님께서 이렇게 해외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커버님을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항상 모두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돌비님. 감사합니다, 커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커버님께서 들려주신 태국 공포 이야기도 너무나 흥미롭고 섬뜩하게 잘 들었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해외에서 겪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려주셔도 되니까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떤 나라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